안녕하세요. 저 하남시 최종현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돼서 여태까지 지금 종점 변경된 문제에 관련돼서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남 양평고속도로입니다. 종점은 지금 원래 양선에서 강상면으로 변경이 돼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점은 여기 하남시 가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원안에 보면 가밀 J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밀동은 우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로 들어서서 지금 28,000여 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기점을 가밀동으로 하게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하로 관통하게 돼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또 기점 부분인 가밀 JCT 인근에 오륜사거리가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교통 혼잡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기점으로 되면 더 혼잡도가 가중돼서 우리 주민들 불편들이 불을 보도 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남시 그런 주민들께서는 끊임없이 국토부에 기점 부분을 주민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교통 혼잡도도 낮추고 소음 진동 피해도 보지 않는 것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우리 하남 시민들의, 특히 우리 가밀동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예타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점에 대한 논쟁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우리 하남시의 교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광역교통대책국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백제돼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다시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문제뿐이 아니라 기점인 우리 하남시의 가밀동 주변으로 기점하는 것들을 좀 변경해달라고 하면 우리 하남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좀 잘 반영해 줍사 하는 요청을 오늘 주민 대표들께서 우리 가밀동 총연합회 주민들 대표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입장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잘 감안해 주셔서 기사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가밀동 총연합회 대표분들 오셔가지고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총연합회라는 이제 시민단체고요. 우리 가밀지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성명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파 양평고속도로 시점구에 위치한 하남시 가밀지구 주민들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송파 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 저희 가밀지구에서는 2017년부터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가밀지구에서는 지금의 논란들과는 조금은 다른 이유로 오랜 시간 해당 노선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쪽에 준비한 노선들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 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2008년 한신공영이 제안했던 리더 사업 때부터 그 시점부가 저희 가밀지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2017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도 노선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문제는 저희 가밀지구가 2019년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 최근까지 일반 4,000세대가 거주하는 실도시로 조성이 되어 주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현재의 노선은 2008년 한신공영이 제안했던 노선과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1년 4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타당성 조사 계획안에서 우리 가밀지구에서 우려했던 지구 관통 노선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당시 공법상의 안전은 뒤로 하더라도 아파트 인접 12m까지 접근하여 공사가 되는 터널 공사를 당기는 입주민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21년에는 온수터널 반파 공사를 놓고 타 지역에서 국토부와 입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아파트 인근 터널 공사로 인해 아파트 기울어짐, 균열, 지하친화,
집안 침하, 발파 소음, 진동 등 터널 공사에 대한 이슈는 사회면을 장식하였고 별내선 터널 공사로 인한 대형 싱크홀 사건과 암석층 벌파 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택 외벽, 화장실 타일 균형 등 발파 공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전문가가 안전을 보장하였으나 정작 인근 아파트에서 균열과 기울어짐, 집안 침하들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노선이 공개되시고 저희 가밀지구 촬영협회에서는 주민 반대 서명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8월에는 아직 입주도 안 된 상황에서 단 10일 만에 1만 2천여 명의 수비 서명 반대 서명들을 모아 국토부와 하남시 도로공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가밀지구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남시에서 위치한 교산 신도시의 선 교통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하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직접 대안 노선까지 제시하며 가밀지구 관통을 반대하는 재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현재 여당이신 하남시장이신 이현재 시장님의 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가밀지구 관통을 반대하였고 우회하는 방식으로 병행해나가고 하남시에서도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대강이 도로공사를 직접 찾아다니셨고 현재 야당이신 최종현 국회의원님 또한 가밀 공공주택지역을 가로지르는 시정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밀지구를 둘로 나누고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으로 피해가 보지 않도록 송파 양평 고속도로의 시정부를 서하나 마시 사거리로 변경해달라는 것을 국회에서 촉구하셨습니다. 시정부가 위치한 하남시에서는 여당과 야당, 주민을 가리지 않고 송파 양평 고속도로 관통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 그리고 꾸준히 가밀지구 관통의 반대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가밀지구는 최근까지 국토부에서 지정한 광역교통대책 관리지구로 대강에서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저희 가밀지구는 서울과 가장 인접한 신도시임에도 서울교통대책이 없어 수년째 대중교통의 불편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롭게 추진되는 3기 교산 신도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희망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최근 송파양평 고속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결국 국토부에서 전면 무산을 선언하였을 때도 우리 가밀지구에서 당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밀지구에서는 송파양평 고속도로의 중단이 아닌 재추진을 희망합니다. 해당 노선은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선이며 그렇다고 해서 가밀지구 관통하는 것에 대한 가밀지구를 관통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밀지구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송파양평 고속도로의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시점부 2km 구간은 우리 가밀지구 지하를 관통하고 있으며 지상에는 환기탑을 설치해 가밀지구로 터널 내 매연과 분지일이 배출될 것이고 인근 아파트에서 불과 12m 인접하여 터널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상에서는 1만 4천 세대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곳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시속 100km의 송파 양평 고속도로는 가밀지구 아파트를 S자 터널로 통과하면서 터널 내 곡선 방향이 800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은 터널 내 시거 확보에 매우 불리하여 사고 위험도가 커서 향후 터널 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우려된 상황입니다. 또한 터널의 중단 경사는 최대 3.75%를 주고 있으나 이 또한 비상식적인 평면 선형과 중단 계획을 보입니다. 쉬운 예로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있는 북항 해저터널의 경우 시종점이 V자 형태로 해저로 들어가는 터널임에도 최고 중단 경사는 2.95%를 보이며 이마저도 3%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조건이 열악하고 교통량이 적은 지방 지역의 지방도로가 아닌 가끔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비상식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사고 위험이 크고 오르막 구간, 환기터널 관련 설비 증가, 공사비 증액,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단경사 3.75%는 고속도로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계획입니다. 또한 가밀 JCT 신설 위치의 경우 가장 인접한 이미 상습 정체 구간인 서하남 IC가 있는 시점부에서 불과 1km 이내로 개혁되었습니다. 출입시설 간 최소 설치 기간이 2km이지만 신설되는 가밀 JCT는 부득이한 경우만 적용되는 JCT를 계획하였고 가밀지구를 감싸고 있는 서하남 IC 인근 2.5km 구간에 서울 세종 분기점 포함 총 3개의 분기점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고속도로 시점부가 계획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상습 정체 구간인 서하남 IC를 불과 1km 떨어진 가밀 JCT 구간은 원활한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서하남 IC는 좌우 구간 2km 이상 상습 정체가 매일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정체의 여파가 지하 터널에 영향을 줘 터널의 정체가 발생되고 터널의 S자 곡선으로 인한 시거 불량으로 추돌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밀주구 아파트에서 불과 12m 인접한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양평구 노선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안과 비교하여 전체 노선은 27km에서 29km로 2km 증가했습니다. 충상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킬로미터당 350억에서 400억이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강화 IC 신설로 인해 통상 2에서 300억 수준의 IC 공사비 진행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11개의 교량이 26개로 늘어나며 총 길이가 1km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렴한 PSC빔 교량 공사비를 적용하여도 440억이 추가되며 터널의 경우 기존 13개소에서 19개로 늘어나며 총 2km가 증가했습니다. LAT 문법을 적용했을 때 양방향 600억 수준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미 KDI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적용한 미터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는 2018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터널 1km짜리 한 개를 뚫는 것과 200km짜리 터널 5개를 비교했을 때 전체 연장이 1km로 같아도 5개를 뚫는 것이 갱고부 공사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형적으로 강산면 쪽 지형이 굴곡이 더 많아 산을 깎고 쌓는 작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교량과 터널의 수가 늘어날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비 증액이 140억에 불과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산면 쪽이 88번 지방도로 주위로 마을과 전원주택이 산재해 있고 카페 등 상업시설 등으로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되는데 전체 사업비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10분 양보하여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해 본다면 도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초 계획 시 한강을 한 번만 건너는 강산면 쪽 중부고속도로 접속을 검토했을 겁니다. 교량을 적게 설치하는 것이 국토부 주장대로 사업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검토를 하였으나 지방도 88호선 교통량이 적고 IC 시설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도 예탁값이 0.4냐 0.5냐에서 타당성 통과가 어렵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교통량은 안 나오고 공사비는 줄여야 하며 예탁값은 올려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니 최초 노선대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짜내서 노선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20년 만에 개편되면서 AHP 종합평가로 개편되었고 최종 0.508로 겨우 통과를 하였습니다. KDI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 산업기반시설 분과위원회에서 AH 평가를 이용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나리오 1, 즉 원안의 사업성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하였고 455페이지 분량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KDI에서 발표한 것은 해당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전체 노선의 절반이 변경될 경우 앞으로 누가 타당성 조사에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가밀주구 입장에서는 시점구 노선계획 문제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서기 전부터 꾸준히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묵살이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예비타당성 발표 이후 환경성, 경제성,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예타 이후 노선이 변경된 것이 일반적이라는 국토부가 유독 시점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1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담아 전달했음에도 고려가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점부가 위치한 우리 하남시에서는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가밀주구 관통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실현 가능하고 안전한 우회 노선까지 제시하며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반영이 안 되었으면서 왜 종점부에만 유독 반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8월 주민 반대 성명을 들고 세종시에 방문하였을 때 시 종점 변경은 기재부 장관이 협의 사항이라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종점부 변경 시 기재부 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재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점부가 위치한 우리 가밀주구에서는 2016년부터 해당 노선의 가밀주구 관통 및 인접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였던 1만 2천 건의 수기 서명을 제외하더라도 온라인 민원과 국토부, 도로공사, 대방위, LH, 국민권익위 등 수많은 기관을 찾아다니며 호소하였고 노선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성교통대책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우리 가밀주구 주민들의
노선의 백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밀지구를 관통하며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 양평 고속도로는 같은 노선의 시점과 종점부를 두고 너무 다른 상반된 대응을 보이면서 지금의 논란을 국토부 스스로 키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국토부의 처지를 개변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였던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우리 가밀지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가밀지구 관통하고 여러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송파 양평 고속도로 시점부에 위치한 1만 4천 세대가 거주하는 우리 가밀지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백지화에 대해 다음의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송파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는 성교통 대책이 없는 신도시에서 이미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누구보다 신도시인 우리 가밀지구 입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조성 시 성교통 후 입주는 당연한 절차이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교산신도시 정착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송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철회하라. 하나, 시점부에 위치한 우리 가밀지구는 고속도로 지하 관통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노선은 2008년 가밀지구가 조성되기 전에 계획했던 노선이다. 2019년 이미 1만 4천 세대 3만여 명의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15년 전 노선을 들고와 이미 조성이 끝난 가밀지구를 관통하려는 거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상식적인 성향과 도로 계획을 위해 우리 가밀지구 지하에 계획하였고, 이는 우리 가밀지구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생존권 침해이며 향후 도로를 이용하게 될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선형 계획이므로 종점과 같은 선상에서 재검토를 요청한다. 하나, 가밀 제2시 또는 IC 시설 시 서하남 IC 개선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송파 양평 고속도로의 진출 인도를 만들겠다는 서하남 IC 1km 구간은 지금도 매일 2km 이상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도로공사 수도권사업부와 도로공사 동서울시사가 위치하여 그 누구보다 해당 구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하남 제2시 시설도 모자라 다시 서하남 IC 1km 인접에 가밀 제2시를 시설하겠다는 발상은 도무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에 진출입 시설 최소 인력 구간 2km도 준수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대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기하 구조 기준에도 맞지 않는 현 서하남 IC의 개선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노선도 서하남 IC 인근의 접속을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는 해당 노선의 결정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라.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밀지구 관통에 따른 피해 대책을 호소하며 수년간 쌓아온 우리 가밀지구 입주민들의 요청과 하남시 지자체, 국회의사 요청은 모두 묵살되었다. 그럼에도 주민들도 모르던 노선으로 너무 쉽게 변경된 종점부를 지켜보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의 변경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토부 스스로도 이미 많은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노선이 변경된 사례를 들었으니 같은 선상에서 가밀지구 5회 노선을 검토하라.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혁신 방안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고의 시간이 헛되이지 않도록 정상적인 재논의가 가능한 자리에서 우리 하남시 발전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2024년 7월 13일 가밀지구 총연합회. 예, 오늘 우리 가밀지구 총연합회 시민대표분들께서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 시점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가지고 제기된 이건 카til에 대한 진상규명서를 해나가면서 반드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전면 철회돼야 하고요. 그 철회되면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남 시민들 그리고 특히 가밀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재추진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도 참여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셨으니까요. 기사에 잘 반영해 주시고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